당신에겐 같은 반 친구인 동기 여학생 A가 있습니다. 당신이 A를 처음 보았을 땐 특별한 느낌을 받진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여학생들 중 한 명으로 보였죠. 그러다 며칠 뒤 반에 흥미로운 소식들이 돌기 시작합니다. 바로 A를 짝사랑하는 남학생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A에 대한 이야기들이 당신에게 시시각각으로 들려옵니다. 성격이 엄청 좋다. 밝고 잘 웃는다. 화장하면 정말 이쁘다. 갖춰 입으면 여신이라더라. 벌써 3명이나 고백했다더라. 그리고 얼마 후 A는 인기 투표에서 1위를 하게 되죠. 당신은 분명 A에게 큰 관심이 없었는데 A를 좋아하는 남학생들이 엄청 많다고 하니, 그리고 반에서 퀸카가 되었다고 하니 갑자기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남자애들이 A를 왜 그렇게 좋아하는 걸까? 그리고 며칠 뒤 등교를 하던 어느 날 누군가가 당신의 어깨를 톡톡 칩니다. 돌아보니 A이죠. A가 당신을 먼저 알아보고 친근하게 먼저 다가와서 인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안녕? 당신은 분명 처음에 A에게 큰 관심이 없었는데 갑자기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A가 퀸카가 되었으니까요. 그 뒤로 당신은 A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죠. 등굣길에 나를 또 먼저 알아보진 않는지, 나에게 톡을 보내진 않았는지, 다른 남학생들과 얼마나 친한지, 왜 나에게 인사할 때 유독 더 밝게 웃는 것 같은지. 그리고 그 사이 또 소문이 들려옵니다. A에게 고백한 남학생들이 총 6명으로 늘었다는 것이죠. 2배나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당신은 다시 등굣길에 A와 마주칩니다. A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당신에게 먼저 밝게 웃으며 인사하죠. 늘 평소와 같은 모습의 A였는데 갑자기 당신의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A가 이뻐 보이는 것 같은 것이죠. 그 뒤로부터 A가 엄청 신경 쓰입니다. 가뜩이나 당신의 반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훨씬 많은데 A와 친해 보이는 남학생들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말 한번 붙여보려 해도 이미 남자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어서 대화 한번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얼마 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A가 당신의 위탁년 선배와 사귀게 됐다는 것이죠. 당신은 가슴이 철렁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내 자신의 마음속에 대고 외치죠. 사실 그렇게 이쁜 편도 아니었어. 시간이 흘러 한 학기가 지나게 됐고, 종강 파티에서 당신은 동기 남학생들과 술자리를 하는데 우연히 대화 주제가 A가 되었고, 한두 명씩 A에 대한 루머들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남자 관계가 엄청 복잡하대. 남자들이 계속 고백하니까 콧대가 엄청 높아졌더라고. 사회에 나가면 평균도 안 되는 외모인데 쌩얼을 보면 진짜 못생겼다더라. A랑 사귀는 그 선배의 친구한테 들었는데 보통 깐깐한 게 아니래. 당신은 다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좀 많은 애긴 했구나. A의 얼굴을 다시 떠올려보니 눈이 좀 작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 이쁜 얼굴은 확실히 아니었어. 방학이 끝나갈 무렵 당신은 A가 사귀던 그 선배와 깨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별을 한 결정적인 이유에 A에게 문제가 많았다는 루머들이 들려오죠. 역시 문제가 많은 애구나.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등굣길에 누군가가 당신의 어깨를 톡톡 치죠. 돌아보니 A입니다. A가 웃으며 당신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순간 당신의 머릿속에 A가 선배와 이별한 후에도 3명의 남학생으로부터 고백을 더 받았다는 소식이 떠오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여우 같은 마력이 있길래 남자들이 그렇게 홀리는 거야? 혹시 이 미소 때문인가? A의 미소를 가까이서 다시 보니 이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당신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A의 인기가 많아지니까 A가 이뻐 보이기 시작하고, A에 대한 안 좋은 루머가 돌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많아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나 돌이켜보면 A는 당신에게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인사하던 학생이었을 뿐입니다. 변하고 있는 건 A에 대한 남학생들의 평가이죠. 당신이 헷갈리는 이유는 A를 A로서 바라보지 못하고 A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평가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타인이 만들어 놓은 A 온톨로지만을 보았기 때문이죠.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주변인의 얘기들에 좌지우지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아닌 타인이 설계해 놓은 세상 속을 사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보통 투자를 말하면 주식, 부동산 같은 자산만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학교, 직업, 연애, 결혼, 육아, 인간관계, 취미 등 시간과 노력과 돈을 들여 선택 및 결정을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다 투자를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는 사실 인생을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와 같은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을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의 의미라고도 할 수 있죠. 어떤 학교를 가야 돼?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돼?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돼? 아이는 어떻게 키워야 돼? 좋은 취미 좀 추천해줘. 괜찮은 투자처 좀 추천해줘. 팔란티어 떨어지는데 괜찮을까? 지금 사도 될까? 저한테는 다 같은 질문으로 보입니다. 부디 타인이 아닌 여러분이 직접 설계한 인생을 사셨으면 합니다. A는 언제나 그대로였습니다.